앞서 전달해드렸던 PPT 멤버들의 지금 템퍼링 사태, 공범, 정황, 상황. 글쎄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만큼 지금 이 PPT 멤버들의 현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항고 소송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템퍼링 공범들이 만약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단도리를 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요, 이 템퍼링과 관련되어 보이는 이 배후 세력들은 끊임없이 증거 인멸을 해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PPT 멤버들과 함께 템퍼링을 공모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증거 인멸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나 트위터에서 전홍준 대표님과 PPT 멤버들 이번 사안에 대해 헛소리를 늘어놓는 굉장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계정이 존재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JJO라는 계정이요,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더기버스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설마 이 JJO 트위터에서 여론을 주장하던, 안 그래도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엄청나게 많은 의심을 받았던 그 계정의 당사자가 진짜 회사 이메일 주소로 트위터를 가입했던 것 같더라 라는 의혹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기버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보통 이메일이 더기버스.co.kr로 되고, 보통 회사 아이디를 쉽게 인식시키기 위해 이니셜 두 글자와 자신의 성,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GD홍 그리고 골뱅이 회사 도메인, 뭐 더기버스는 더기버스.co.kr로 되겠죠. 이렇게 유추하기 쉬울 텐데 설마 이걸 이 JJO라는 지금 여론을 조장하는 이 당사자가 더기버스의 회사 이메일을 넣었다고 트위터를 가입할 때, 이게 사실이면 정말 뭔가 굉장히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소문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JJO라는 이 여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의 이메일을 알아낸 누리꾼들이요, 그 이메일로 지금 계정 접속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JJO 러브스 5050,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에서 지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영어로 쫙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 저의 실존 인물에 대해 공개할 한 가지 사실은 나의 절친 친구들 중에선 한국 변호사, 판사, 언론인이 있다라는 거다. 나는 PPT 사건에 관하여 그들 중 누구와도 상의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만약 너희들 중 누군가가 나의 실제,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게 된다면 이런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 실제로 이쪽이라고 하는 이 트위터 계정 당사자의 계정을 누군가 알아내서 지금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로그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더기버스의 직원 이메일로 가입이 됐는지, 또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당사자의 정보를 유추해 봤는데 신상이 털리게 된다면, 만약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라고 할 경우 이것 템퍼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초조하겠죠. 그래서 나는 한국의 변호사도 알고 있고 판사도 알고 있고 언론인들도 알고 있다. PPT 사태 때도 이들의 인적 자원을 내가 활용하지 않았지만 만약 내 신상을 털려고 한다고 하면 나는 망설임 없이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처단하겠다. 내 주변에 힘센 사람 많다. 지금 이렇게 협박성 이야기를 트위터에 게재해 놨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하나 이 템퍼링 사태의 증거들과 의혹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PPT 멤버들 사실상 템퍼링 사태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만약 함께했던 공모자가 이들에게 덮어씌울 경우 전부 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구조적인 법적 설명을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나둘 누리꾼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털리고 있으니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우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PFT 멤버들 절대로 항고소송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손승연 씨 기억나십니까? 이 손승연 씨.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더기버스 소속 가수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피프티 사태의 최초 사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한간에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부인을 했고 결국 손승연 씨는 잠적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근에 손승연 씨가 다시 인스타그램을 오픈했어요. 재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사진들도 올리고 선물 받은 것도 올리고 근황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한번 댓글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자, 볼게요. 생일에 공연 처음이었는데 행복하다 라면서 자, 생일 축하드려요 라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손승연 씨는 피프티 멤버들 사태의 선례로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지만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잠적을 했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비공개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공개 처리를 했음에도 굉장히 좋은 댓글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죠?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저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손승연 인스타 댓글 삭제 실시간이다. 엄청 빠르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손승연은 이미 연예계 바닥에서 끝났다.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비공개 풀었나 보네. 피프티 한 거 직전 날 풀었다.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이 손승연 씨가 피프티 사태와 전혀 관련 없다라고 했는데 쭉 잠적하고 있다가 피프티 멤버들이 패소하고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을 때도 계속 잠적하고 있다가 피프티 멤버들이 딱 항고를 한 날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문스러운 행보를 계속 보여주는데 어떻게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과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댓글도 실시간으로 삭제가 되고 있대요. 댓글 삭제하는 거 보면 불편한가 보네. 누리꾼들이 계속하여 손승연 씨 계정에 와서 댓글을 달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삭제가 되는 바람에 PFT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손승연 씨 역시 결국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템퍼링 사태의 공모자 또는 주동자다라고 밝혀지는 순간 아마 이 손승연 씨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손승연 씨와 소속사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재조명이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PFT 멤버들의 노래가 결국 빌보드 차트에서 아웃되었다라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통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통쾌하다 통쾌하지 않다 여부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 멤버들의 빌보드 차트 순위 아웃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불붙은 K-POP 동력 이어가야 한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K-POP 세계와 시대를 연 BTS가 지난해 그룹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K-POP 산업은 변곡점을 맞았다. BTS의 낙수 효과가 사라진 이후 K-POP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관훈 포럼에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K-POP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명확하다라며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사의 후광 없이 팬덤의 지지 없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은 피프티는
허무하게 놓쳐버리기 아쉬운 자산이다. 소속사의 후광 없이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에 휩싸인 피프티를 두고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망한 것 같다 라고 말했던 이 문화평론가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눈에 들어옵니다. 대중음악계의 터줏대감 임진모 평론가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프티의 상업적 잠재력은 아직 유효하다. 두 회사가 다시 손을 잡아야 산다. 더기버스와 어트랙트를 말하는 거겠죠. 누군가 이것을 중재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노래가 글로벌 차트 안에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빌보드 핫백 차트의 순위가 27위였어요. 골든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팩트죠? 피프티가 불렀던 큐피드의 노래가 아직 빌보드 차트 안에 살아있을 때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들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은 자신의 음악이 순위에서 빠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죠. 참 쓰라릴 텐데 더 쓰라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전 세계 6억 명, 7억 명이 듣는 음원 플랫폼이죠. 자, 그런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역대 K-팝 1위에서 10위의 순위를 알아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당연히 1, 2, 3위는 전부 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건요. 4위에 피프티가 부른 큐피드 노래가 위치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포티파이에 올라가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음원들 중에서는 287위고요. 역대 K-팝 중에서는 4위에 차지가 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만 순위가 굉장한 것이 아니라 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원 플랫폼에서도 이 피프티 멤버들이 보여준 순위의 파워는요. 우리의 상상을 아주 아득히 뛰어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 골든타임이 지나고 아예 다시는 평생에 돌아오지 못할 영광의 순간들을 전부 다 놓쳐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지금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손승연 씨 사례로 점쳐지고 있는 템퍼링 사태이며 템퍼링과 관련되어 보이는 관계자들은 하나둘 불안함과 초조함을 보여주며 이런 협박성 멘트와 급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프티 멤버들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바로 정홍준 대표님이 최근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멤버들이 복귀하려고 하는 것을 받아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냐, 아니면 이 정홍준 대표님이 피프티 멤버들의 결정적인 템퍼링 사태 의혹을 잡아냈음에도 고소를 못하고 있어서 실행하지 못해서 그것이 정홍준 대표님에게 굉장히 난감해진 거냐 등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템퍼링 사태에 많은 누리꾼들과 전문가들의 이목이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이 템퍼링 사태의 증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6월 9일 날 있었던 회의 자료 하나에만 템퍼링 증거가 엄청 많다라고 해요. 6월 9일 날 미팅 내용에 새로운 PPT, SNS 계정, 새로 만들어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런 말 왜 했을까요? 그리고 바비 OST 일단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사실 이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사이에서 협력해야 되는 피프티 멤버들의 일정과 제반적인 부분이 지금 어트랙트하고는 맞지 않은데 피프티 멤버들하고는 딱딱딱딱 들어맞고 있다라는 이 사태가 이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6월 9일 미팅 내용만 봐도 템퍼링의 근거들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시당초 왜 새로운 피프티 멤버들의 SNS 계정을 만들어야 했으며 왜 새로 만들고 관리하다가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것을 왜 말을 하는지 이게 바로 많은 자료를 삭제하고 PPT 멤버들을 빼와서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SNS 계정으로 홍보하려고 했었던 템퍼링의 절대적 근거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템퍼링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템퍼링은요 언급만 잘못해도 징계를 먹는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업계에서 나온 최초의 단어인 이 템퍼링. 선수가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팀과 허가 없이 접촉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접촉이라는 것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수에게 영입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그냥 구단의 한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 선수에게 누구누구는 정말 탐나는 선수 이런 인터뷰만 해도 리그 사무국에서는 문제를 삼아 벌금을 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선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템퍼링이 하나로 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뛰면서 우리 팀으로 오라고 꼬셨다라는 선수의 간단한 인터뷰만 터져도 굉장히 큰 문제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적 친분까지 두텁다 하더라도 입방정을 조심해야 된다. 구단 전체가 뒤집힌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PPT 멤버들과 안성일 씨가 이러한 저 소속사 더기버스로 옮기고 싶어요. 또는 안성일 씨가 너희들은 참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아쉽게 됐다. 라던가 이런 말들에 대한 증언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100% 템퍼링 사태로 확실시 된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안성일 씨가 PPT 멤버들이 주도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면 이거 멤버들 벗어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요. 이 와중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멤버들만이 아니라 멤버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보호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내용에 재조명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조금씩 전문가 2명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난 생각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안 기자님, 부모와 아이들이 정말 조금씩 전문가 2명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PPT 멤버들은 그럼에도 내내 대표님, 이 유명해졌죠? 오기재와 내내 대표님이란 단어는 정말 유명해진 PPT 멤버들에 대한 비판 여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니 정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고 배신감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는 참 작금의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시고 봐도요. 정말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PPT 멤버들 정말 정준 대표님이 투자받지 못하고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정말 맞다면 계획적으로 주도하에 빠르게 진행이 돼서 자금이 마르고 PPT 멤버들이 대표님 놔주세요 이러면서 합의를 하여 종영이 됐다라고 하면 수십억 원의 투자금 빚은 정홍준 대표님이 다 감당해야 됐을 것이고 PPT 멤버들 배째라 라는 식으로 나오며 소송전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해외 활동을 더기버스에서 진행을 해 나갔다라고 하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더는 건 자금력이 부족한 전홍준 대표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천운이 작용했다. 대중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살렸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홍준이라는 한 사람과 어트랙트라는 한 회사를 보존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제 전달드렸었던 전홍준 대표님의 이 뉴걸그룹 프로젝트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대박 난다라는 기사를 제가 전달해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해드리고 나서 추가해드릴 내용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싱가포르에서도 개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싱가포르에서 그냥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홍준 대표 어트랙트 신인 걸그룹 프로젝트 800곡 노래를 받은 것에 감사 인사를 정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자, 이게 다 번역된 글들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 그룹, 미래의 그룹들이 미친 듯이 인기가 많아서 50대들이 그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50대들은 이제 PFT 멤버들이죠. PFT 멤버들이 이들의 활동을 볼 때마다 후회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그룹과 함께 성공을 기원하며 큐피드 같은 곡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새로운 걸그룹이 오랫동안 성공하길 바랍니다. 결국 피프티의 대실패는 가장 큰 행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쇼가 TV나 유튜브에 나간다면 이 그룹은 더욱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데뷔 그룹에 들지 못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그룹을 응원하고 싶기에 누가 나오건 열광할 것이다. 지금 뭐 응원 댓글이 엄청 많아요. 전 대표님이 진심이라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올바른 노래를 고르기 바랍니다. 피프티는 정말 큐피드 노래 자체만 인기가 있었고 멤버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걸그룹은 꼭 엄청난 드라마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피프티 같은 멤버들을 찾는데 행운이 꼭 있길 바랍니다. 800곡을 받았다니 정말 놀랍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CEO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이 해외 반응, 응원 물결이 솟구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에 말씀드렸던 JJO, 쪼 5050, 쪼 러브 5050이라는 그러한 계정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에 굉장히 좀 불리하고 좋지 않은 헛소문들이 많이 번졌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해외에 있는 팬들도 대다수가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프티 멤버들 안 그래도 빌보드 차트에서도 순위가 빠졌는데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나락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템퍼링 공범 사태 밝혀지게 되면요. 이거 정말 이 멤버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존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 또는 의견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